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회사 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진짜 분당에서 또 뭐 칼부림하다가 잡혔죠. 신상 공개됐죠. 근데 부모님이랑 함께 살다가 혼자 배달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내몰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라고 하는 어떤 그 우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삶을 잘 유지하고 살아. 근데 보면 부모한테 떨어 나오면서 이 사람의 이제 정신병이 좀 빡세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혼자서 나와서 직업을 찾다 보니까 약간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배달 일이. 근데 이것도 똑똑한 사람들은 또 잘하면 돈 많이 벌긴 하는데, 근데 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막 찾다 찾는 직업이 이런 일들이거든.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 말은 맞기는 해. 왜냐면 우리 동네 마트가 없으면 식료품을 살 곳이 없으니까 귀하고 천하다 보다는 다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직업이 존재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건 있어.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은 확실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내몰리면은 사람들이 비참해진다고. 그래서 나이 먹고 준비 안 되고 지금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있지 말고 모레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20대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30대 때 뭐 돼서 뭐 직업 구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오래 지속되면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니까. 그리고 그 부모가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진다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늙어가지고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걱정인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님들한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 좀 쉴 수도 있지, 막 이런 관점 있지. 이거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입장에 이런 또 문자가 왔어. 이렇게 그 테이라는 친구,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 했던 친구인데 요거를 여기다 복붙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친구가 이제 막 저한테 문자를 줬었거든. 내가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이 얘기를 보내준 거예요. 입사한 날부터 민규 씨랑 주말 없이 하루에 14시간씩 이상씩 개발하면서 명세, 문서, 주석 하나도 없고 진짜 AWS ID 비밀번호만 받은 수준에서 앱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가면서 질문해가면서 DB의 스키마 하나하나 분석하고 백엔드 코드 한 줄씩 다 살펴보면서 개발했고, 민규 씨는 프론트엔드 기획 순서도 이상한 UI 디자인 피그마 파일 하나 가지고 정말 빛의 속도로 주말 없이 개발했습니다. 좋은 팀노바 팀원과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가를 깨달았습니다. 팀노바 팀원들이 팀노바 팀원을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가면은 원래 민규가 프론트엔드도 하는데 다른 것도 다 하는 친구인데, 프론트엔드가 완전 주력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도 그냥 하거든요. 프론트엔드 말고 다른 거 시켜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팀노바 팀원들이 좀 그래요. 새로운 거 해도 그냥 이렇게 불만 없이 하는 편이거든. 근데 일반적인 개발자는 내가 원래 하던 거 아니면 잘 안 하려 그래. 그리고 방금 기한이었던 오늘까지 목표로 하던 앱 서비스 웹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입사한 지 한 일주일 만에 다 정리한 거죠. 주말까지 출근해서.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기지. 아, 저것도 조소 기업 들어가가지고 막 그 노동 착취당했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아니에요. 회사는 언제든 엄청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도 갑자기 서버 터진 날 모든 개발자들이 출근해서 난리 났었죠. 이게 개발자의 숙명입니다. 직업적 특색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도 명절 때 막 명절 뭐 게임 행사 같은 거 하면 꼭 상주하는 개발자들 있고, 막 업데이트하고 나면 덜덜 떨려요. 이게 막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명절 때가 게임 회사는 특수지만 실제로 직원들은 은근히 바쁘다라는 거지. 그 전까지도 막 개발 업데이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숙명이거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크리티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더 빡세게 하라고 카카오에서도 노는 금요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것도 없앴죠. 근데 회사는 개발자를 약간 든든한 버팀목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회사도 크리티컬한 문제가,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아, 이 회사 좀 앱이 정리가 많이 안 돼 보인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저런 상태였던 거지. 피그마의 크기가 모두 픽셀로 되어 있어서 반응형은 못 만들었지만 진짜 후회 없이 했습니다. 천천히 만들면 되고요, 그거는. 대표님이 자르면 그냥 안에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단 1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만큼 후회 없이 했다는 거지.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웠고 희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AWS 기능 이것저것 써보면서 배웠던 인스턴스 이미지 생성 후
테스트 서버도 빨리 만들었고 한번 살짝 달아본 노드 익스프레스 몽고디비 다 찾아보면서 코드 이해했고 프레임워크랑 프론트엔드 자신 없었는데 넥스트.js로 그냥 묵묵하게 아무렇지 않게 UI 그려나가고 있는 순간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일단 다들 너무 좋습니다. 일도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오늘 이만 좀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오후 9시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상황일지 몰라. 그리고 보통 예전에 같이 일했던 그런 사장님도 얘기가 들어보니까 그분도 업력이 되게 20년 막 30년 이렇게 되신 분이셨거든. 근데 이제 개발자는 들어오면 거의 한 3주에서 막 3주도 안 필요해. 3주면은 이 사람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로 그 분위기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이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개발자 사이에서 이런 게 되게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 일하는 거 보면 바로 딱 보이거든. 그래서 한 달만 써봐도 이 사람 잘하는지 못하는지 너무 뻔하게 알 수 있지. 근데 이 친구는 팀노바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기술 쪽으로 생산성이 좀 느려가지고 제가 저한테 좀 혼났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근데 지금은 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는 똑똑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좋은 친구지, 개발 그 스킬 자체로는 또 다른 친구가 손이 되게 빠른 친구가 있거든. 근데 손 빠른 친구들은 검토가 좀 부족해. 근데 그래서 혹시나 이런 구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 했는데 생각보다 새로운 것도 이제는 또 쉽게 잘 하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원래 프론트엔드 전문으로 하던 애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친구들은 저는 뭐 이렇게 야근 하나에도 되게 예민하게 굴고 회식 하나에도 예민하고 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오히려 회사가 크리티컬하면 내가 그걸 짊어지고 내가 함께 해결해 주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개발자는 엄청나게 든든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개발자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갔을 때 어떤 문제 생길지도 몰라요. 팀노바에 막 졸업생들 꿀 빠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고 자기 실력에 맞게끔 어려운 일을 쳐내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마인드 자체가 어려운 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하게끔 2년 동안 습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어설픈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애들이 조금 몸이 근질근질거려요. 그래서 응용 2단계 이제 3단계죠. 사실상 졸업 이후에 듣는 수업도 은근히 신청자들이 많아져서 그 친구들끼리 또 팀을 꾸려서 이제 졸업 이후에 하는 연구,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 이런 거를 계속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미쳤어 얘네들이.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빡세게 하던 사람이 현업 가는데 빡세게 안 하겠냐고.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인생은 원래 연속적이라서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잘해버릇 하는 사람들만 잘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혐오가 더 많아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차라리 열심히 뭔가를 해서 좀 잘 안 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계속 좌절하면서 가는 거야.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90년대 불모질 때 우리나라 존나 미개했거든. 근데 그때 금융도 오픈 제대로 안 해서 IMF 온 거잖아. 그 정도로 금융 쪽도 되게 그렇게 많이 인프라가 떨어지고 답이 없던 시대였거든. 근데 90년대 그런 연설을 보면 진짜 지금 먹히는 얘기래요. 뭐 예를 들면 실패를 연속으로 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그런 실패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나는 전혀 상관 안 하겠다. 계속 깨지고 그래야 점점 단단해지는 거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 오히려 90년대 어떻게 보면 꼰대스럽다는 말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창업했을 때 어떤 개발자가 나한테 힘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칼퇴근 딱 할 거고요. 그리고 절대 약은 아니고요. 막 그러면서 되게 칼같이 구는 사람들이 좋을까. 그렇게 칼같이 굴면서 엄청 탄력 근무를 하고 잘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원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줬는데 퍼포먼스가 잘 나는 사람이면은 대표님들 여러분들 같으면 싫어하겠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시스템이나 제도를 현실적으로 만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가 정치인들한테도. 탁상공론이라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개발자 그 대표님들도 많은 개발자들을 써보면서 정말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런 어떤 탁상공론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 현실과 다른 걸 많이 접하면 되게 나중에는 되게 딱 실용주의적인 사람들만 딱딱 뽑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그런 취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잘 되죠.
아, 그러면 여기서 개고생했는데 나중에 대표님이 아무것도 안 챙겨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 회사를 엄청 잘 살려줬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랬는데 안 챙겨줘서 빡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직을 하겠지. 그러면은 이 친구들만큼 그 회사에 기여를 할 만한 사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대표님들은 예전 생각나면서 그 회사 다시 돌아오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팀노바 졸업생들한테 그렇게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써보니까 팀노바 졸업생들만 한 사람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애초에 피해의식을 못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개발자가 조금 야근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왜냐면 잡지사 예전에 다닐 때도 그쪽에 이제 개발팀에 있었는데 그 잡지사도 마감일 때는 일주일 동안 거의 집을 못 갔었어.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제가 2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도 느낀 게, 와, 여기는 워라밸 같은 거, 워라밸이라는 용어도 없었지.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삶이 존나 피폐하겠다 이랬거든. 근데 또 이제 발행하고 또 한 1, 2주는 러프하게 또 보내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런칭 할 때, 그러니까 잡지가 나올 때 한 달, 월간이니까, 월간 잡지가 나올 때 거의 한두 주가 제일 바쁘고.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개발자가 뭐 계속 달군 쇳덩이처럼 계속 이렇게 불에 달구는 느낌보다는 어떤 큰 업데이트가 한번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또 러프하게 지내기도 하고.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 일반 사무직보다는 좀 빡세지. 원래 빡세. 공부할 때도 일반 사무직보다 훨씬 빡세 공부해요. 그래서 나 공대 다닐 때도 문과 애들이 깝치는 거 보면 되게 짜증났었거든. 왜냐면 나는 학교 다닐 때도 미친 듯이 밤새고 공부했는데 저 새끼들은 학교 다닐 때 그냥 대충 성적 관리하다가 들어가는데 왜 개발자들이랑 연봉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오히려 개발자 연봉이 더 낮았었어, 그 당시엔. 내가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약간 개발자는 삽질이고 막 굴리는 노예 같은 이미지가 있었지. 근데 그게 20년 전 얘기면 맞는데 지금은 아니거든. 지금은 연봉 많이 올랐거든. 오히려 문과생들이 직업 못 구해서 난리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의식 가지는 건 제일 멍청한 거지. 오히려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노동자는 피해자다 이런 프레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들면 훨씬 개꿀 빨고 훨씬 편하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많이 의지해요. 오히려 나중에 퇴사할 때 막 배신감 느끼는 경우도 많더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럼 돈을 많이 주던가. 난 이런 스탠스지. 돈을 많이 주고 그만큼 뭐 해주던가. 아님 말고 난 왜 이래 성격이. 이게 맞아. 자본주의 사회에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서 자본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회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회사 크리티컬한 상황을 다 해결해줘. 너희들이 전문가니까.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잖아. 의사가 그 응급 환자를 수술하는데 내 근로시간 끝났다고 수술하다 그냥 접합해버리고 그냥 막 사라져? 꼬매버리고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수술이 길어질 때라도 의사들 고생 해가지고 그 사람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나는 회사도 좀 그런 관점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 회사가 정말 크리티컬하면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내가 강의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하는 이유가 어떤 때는 또 학생들이 질문이 많으면 한두 시간씩 더 길어질 때도 있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야. 왜 인간사를 딱딱 잘라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고 비현실적이 되고 사람들한테 비호감이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으로는 되게 비호감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할 때는 저 같은 성격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딱 부러진다고. 저런 좀 까칠하고 저런 애들이 일 하나는 딱 부러지게 하고 큰 문제 없이 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대표님들이 저 되게 취향이 타긴 하는데 일반인들은 저를 그렇게 호감을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태도 보는 거지. 존나 감정적으로.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냥 저렇게 하더라도 딱 부러지게 일 잘 끝내는 사람이 좋다는 걸 이미 많은 사장님들은 아세요. 왜냐면 말만 잘하고 사람 성격만 좋고 능력 부족해가지고 문제 터지는 게 비일비재한 게 이 시장이거든. 개발자가 잘한다는 거는 극찬을 받아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정대로 그 문제를 잘 해결만 해도 개발자는 저 사람 진짜 능력이 좋다 이 얘기 들어. 이게 이 시장의 특징이야. 근데 그게 진짜 어렵다니까. 지금 이 친구들도 한 명당 보니까 기술 2개 이상씩 잡았는데 이 회사 보면은 기술이 되게 좀 최신 트렌드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 손대게 생겼어. 근데 잘 됐지 뭐. 어떤 사람들은 나 왜 웹 개발자인데 이런 거 시키세요 라고 웅행웅거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팀노바 팀원들은 새로운 거에 도전할 좋은 기회다. 물론 어려워서 신중하고 내가 더 많은 걸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IT 업계에 좀 다양한 기술을 달아보면 내가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설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깜냥이 되고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공부 하나도 기반 기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피지컬도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골병 나고 그러다가 회사에 문제 끼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 되고 일단 개발자는 꾸준히 공부를 해서 원기욕을 계속 모아야 돼. 그래서 한 방에 터트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사실 억대 연봉은 꿈의 연봉이 아니에요. 요즘 억대 연봉자도 점점 많아지고 물가도 높아져서 억대 연봉이 그렇게 막 예전에 억대 연봉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억대 연봉은 예전에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7, 8천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1억 7, 8천이 예전에 억대 연봉 느낌이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좀 결국에는 어차피 모두 다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들만 가져가는 거야. 열심히 안 하고 재능이 있든 없든 결국엔 내가 재능이 없으면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건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도 멘탈 잡고 저도 이제 좀 코딩하러 갈 건데 똑같이 힘듭니다. 모든 사람 똑같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남이랑 비교를 안 하고 보면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건 노력밖에 답이 없어. 다른 차선책이 있어요? 노력 안 하고 띵가띵가 놓으면은 뭐 좋아요? 좋을 게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일만 만들고 회사에서 일 못하면 자존감 떨어지고 연봉도 낮고 그런데 그런 회사를 주 5일 동안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자존감 떨어지고 회사 욕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오히려 자기의 무지함을 욕하고 인지하는 게 핵심이야. 근데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이나 어떤 남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감정을 잘 파악을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대요.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게 부족하다는지 인지하고 내가 좀 노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노력을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뭐 진짜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여러분 라이벌인 모든 회사들이 그게 다 오래 걸려서 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